여자, 역해, 여성. 자, 이 중에서 돌려봅시다. 일단 시작. 여자가 나와서 여자를 그리도록 합시다. 조용히 해. 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화. 오늘은 동양하고 서양의 디자인 차이, 그리고 어떻게 섞는지 살짝 넣어보려고 합니다. 그게 세 가지 파트, 패턴, 실루엣, 그리고 옷을 여미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우선 동양식 디자인부터 볼까요? 동양풍 느낌의 디자인은 자연 중심으로 발달을 합니다. 곡선이 많고 비대칭적인 느낌이 있어요. 패턴도 보시면 구름, 꽃, 그리고 파도나 나무같이 자연을 그대로 형상화한 느낌이 있습니다. 의상도 보시면 몸을 꽉 조이는 느낌보다는 아래로 흐르도록 놔두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품이 넉넉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옷을 여밀 때에는요, 끈과 매듭을 사용하죠. 동양식 디자인은 대체로 하늘하늘 그리고 넉넉한 뉘앙스를 가지게 돼요. 반면 서양의 디자인은요, 인간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요. 디자인이 다소 인위적으로 다듬어진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상당히 대칭적이에요. 그리고 패턴도 인간이 만들어낸 상징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왕관이나 방패, 십자가 같은 거요. 물론 자연물도 사용하기는 합니다. 다만 디자인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루엣의 차이가 있는데 상당히 의상이 조형된 느낌이 있습니다. 아까 디자인이 인간 중심적으로 발달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딱 맞춰준 혹은 체형이 더 예뻐 보이도록 다듬어진 실루엣을 가집니다. 예를 들어서 허리가 얇아 보이기 위해서 코르셋이 발달을 했고요. 그 코르셋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스커트가 부풀죠. 그거를 더 부풀리기도 하고, 여기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퍼프 소매 디자인도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인체를 예쁘게 다듬어 보이도록 실루엣이 대비차가 생깁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미는 방식은 단추 혹은 지퍼, 버클 같은 걸 사용할 수 있죠. 이러한 간단한 차이를 이제 넣어보면요. 짠! 같은 교복 스타일을 동양식으로 혹은 서양식으로 디자인의 뉘앙스의 차이를 준 겁니다. 이 이론을 조금 적용을 해서 오늘 뭐 그릴 거냐 하면, 저희가 곧 10만이 될 것 같은, 아직은 아니지만 실버 버튼 향해 달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은색 주제로 디자인 룰렛 한번 하고 거기서 나오는 키워드 가지고 그림 그려볼 겁니다. 룰렛은 총 3번 할 거예요. 성별, 장르, 키워드 정할 거고요. 일단 성별부터 정합시다. 넘게 할 건데 이 퍼센테이지를 줄여 10%만 넘게 돌립시다. 맨날 세상에 여성이 나와버렸네. 어쩔 수 없다. 역해를 그립시다. 그러면 이번에 장르 한번 정해볼까요? 현대풍, 판타지풍, 동양. 이렇게 장르 3개로 나눠서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돌려봅시다. 장르 두구두구두구두구. 중세, 판타지, 현대만 안 나오면 동양 나왔다. 자, 마지막. 여러분 키워드 던져요. 흰색이나 은색 들어간 거 다 됩니다. 자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온 키워드가 써야겠다. 여성, 동양, 그리고 자개 나왔습니다. 예전에 크로키 하던 거 중에서 전신 몇 개 가져오긴 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에다가 이렇게 들려도 예쁠 것 같다. 이렇게 해볼까요? 목깃이 동양적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거에다가 동양적인 느낌을 내려면 살짝 곡선이 들어가야 돼. 요 안에다가 자개 장식으로 살짝 이제 동양풍 문과 무늬 같은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이 캐릭터 자체가 나전칠기처럼 까만 캐릭터고 피부에 뭔가 문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동양식이니까 여미는 게 다 끈장식이어야 될 것 같아. 벨트 이런 거 없이. 리슈님으로 넣을까? 여기다가 패턴을 넣을 때 지금 구조는 다 대칭으로 잡아놨거든요. 근데 이거를 살짝 더 비대칭으로 풀어봅시다. 이거는 버리고 여기도 패턴 문양을 한쪽으로만 넣어봅시다. 연기나 구름 같은 것도 좋고 아까 그 자연물의 꽃이나 나무여도 괜찮습니다. 이 문양은 나중에 자개가 될 거예요.
디자인하는데 팁이라 추천드리는 방향은 좀 있거든요. 연습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 연습을 할 땐 무조건 일상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품도 일상에서 사용되는 거 쓰시면 좋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상에서 보이는 게 관찰하기가 쉽고요. 자료 찾기가 쉬워요. 특히나 이 일상복 중에서도 폼이 정해져 있는, 예를 들어 교복이나 정장이나 유니폼 같은 거, 이렇게 형태가 좀 딱딱 정해진 거 먼저 연습하시면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일부만 내가 변형을 하는 거죠. 교복이라면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캐릭터를 꾸며줄 것인가 고민을 하실 거고, 동시에 교복이라는 것도 자료가 굉장히 쉽거든요. 많아서 그거 관찰하시면서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판타지나 아니면은 게임 쪽이나 이런 식으로 좀 상상력이 더해지는 이런 디자인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게 보통 이 일상을 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판타지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내가 마녀를 그렸어요. 이 마녀한테 요술봉을 이렇게 지워주려고 하면 이 요술봉은 디자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현실에서 요술봉 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이때 이 폼에다가 뭘 넣느냐? 차라리 빗자루를 넣으세요. 이거는 우리 일상에서 좀 많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리기가 쉽거든요. 자료 찾기도 쉽고. 그래서 아마 지금 디자인이 막막한 게 디자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더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차라리 자료를 보고 따라 그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좀 쉬워요. 그리고 또 다른 연습 방법 하나 알려드리자면 자켓을 만들어 놓잖아요. 디자인하는 연습 두 번째 방법인데 이거를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연중 행사에 맞춰서 12달이죠? 이거 맞춰서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그 친구의 1월은 신년, 그러니까 12지 의상 같은 거. 그리고 2월은 보통 발렌타인이나 설날이 있죠? 3월에는 교복 그리시면 됩니다. 신학기 시작이거든요. 4월에 우리 오타쿠들의 행사 만우절 있습니다. 장난 마음껏 치시면 되시고, 5월에는 어린이날, 6월에서 8월까지 한 세트인데요. 여름 바캉스 룩이나 그 마린 룩이나 수영복, 그리고 남자 캐릭터 그리시는 분들은 이때 워터밤 넣으시면 됩니다. 9월에 추석 있죠. 10월에 할로윈 있습니다. 11월에는 대체적으로 단풍 주제로 가시면 돼요. 12월에 크리스마스 있어요. 이거를 한 캐릭터로 쭉 의상 뽑아보세요. 이거 연습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게임이나 버추얼 쪽도 요 시즌으로 돌아갈 거기 때문에 현업에서 진짜 도움 많이 되니까 이거 한번 해보시면 추천드리고요. 이거 이외에도 조금 디자인이나 판타지 쪽으로 연습을 해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퍼레이드 의상 혹은 일상복 좋아하시는 분들은 데이트룩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아니면 직업 의상. 약간 경찰복 같은 특별한 직업에서 입는 의상이 있잖아요. 유니폼이죠? 이런 걸로 연습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제가 다듬어 가면서 한번 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다 같이 유바 해봐.